언니가 평양 의대 졸업생이었거든요. 근데 기술이 대단히 높았어요. 근데 집에가 못 살고 토대가 나빠서 언니가 사리원에 배치받게 됐거든요. 근데 사리원에 배치받았는데 사리원에서도 진짜 북한의 실태라는 게 배급을 안 주고 월급을 안 주다 나니까 자체로 거기서 나와가지고 쌍꺼풀 덕을 베고 매 동네마다 다니면서 소녀들을 까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때 그 언니를 알아서 2009년도에 언니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놈놈이 배우면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배웠는데 그때 시세라는 게 쌍꺼풀이 유명했거든요. 네, 해서 그 언니한테 배운 게 요리장사 암만 뼈쓰게 이렇게 당을 달리게 해도 그만큼 못 벌었어요. 근데 그 쌍꺼풀은 하면은 예뻐지니까 누구나 맞아요. 다 했거든요. 그럼 정선주 씨 쌍꺼풀도 직접 본인이 하셨나요? 에이, 설마. 그거 어떻게 본인이 못해요? 생각만 해도 잔인하다, 진짜. 무서워. 예, 누구한테 하셨어요? 예, 누구한테? 그때 그 언니한테 저도 받았거든요. 서로 잘 기부에 됐네요. 대입하는 거지. 대단히 잘 됐죠. 네. 저 원래 쌍꺼풀 있었는데 연했거든요. 이렇게 짝짝이로 어머니가. 여자들은 다 저렇게 얘기한다. 자기는 찝기만 했다고. 아니 듣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이게 출장 수술인 것 같아요. 직접 가서 왕진으로 진짜 수술해 주시는 네. 거잖아요. 왕진? 네,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걸로 장사했을 때 됐다니까 너무 놀라워요, 저는. 그렇지. 근데 선주 씨를 이 수술하려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이 진짜 많았나요? 아, 네, 그때 정말 많았어요. 네, 2009년도가 평양에 그러니까 성형 수술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 배우들 어미란이랑 막 이렇게 쌍꺼풀 수술 막 해가지고 예뻐져가지고 신이들도 막 조전하다 쌍꺼풀 했거든요. 몇 명이나 해봤어요, 하루에? 하루에 그래서 평균 2명인데 주에 13명까지 해봤어요. 주에 13명까지 해봤어요. 아니,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쌍꺼풀 수술을 하셨지만 네. 사실 처음부터는 잘하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. 사람을 상대로 연습할 수 없는데 처음에 그럼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해서 하시게 된 거예요? 맨 처음에는 연습을 못했죠. 쌍꺼풀 이렇게 연습을 해요. 못했는데 언니가 하는 거 옆에서 혹시 봤어요, 제가. 아, 보조를 근데 하면서 배웠구나. 네, 봤는데 그게 선에 제가 익더라고요. 한두 번 언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한 번 언니가 옆에서 배워주는 대로 했는데 되는 거예요. 해본 것 같아요, 총. 총 그때 한 3년간 못해서도 한 100명은 아마 했겠죠. 근데 저는요, 그 100명, 막 이렇게 100명 정도 수술 이상 했으면 그 중에 딱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. 그럼. 어떤 사람들은. 있었어. 그럼 막 찾아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이러요. 그렇지. 재수술도 해요? 아, 재수술 하죠. 근데 이러저럼 나 이렇게 뭐가 배우 이름 대면서 나 임청이처럼 해달라. 근데 그 스타일이 아닌데 자꾸만 그 스타일처럼 막 고집 피우는 거예요.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주냐고 그 스타일이 아닌데. 네 얼굴이 안 된다라고 말을 못하고. 네, 그럼 막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나지. 스타일이 아니다는데 이러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렇게 해주죠. 해주면 다음 날에 이렇게 한 3일 있어야지 그 딱지가 떨어지거든요. 그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음 3일 있다가 와가지고 안 곱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. 본인이 여기서 해주지 않았냐고. 막 임청이는 이쁜데 자기는 왜 이쁘지 않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. 아, 그런데 소연 씨, 이렇게 진짜 실제로 이렇게 북한에서 집으로 와서 이런 거 맞나요? 북한에서? 사실은 집에 와서 시술을 한다 그러면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그럼요. 여러 가지 우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이런 행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지금 뭐 어디 가서 지금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요. 그렇죠. 전문적인 의사도 아닙니다. 그럼.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개인 병원을 차린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서 허용이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아무런 뭐 다른 치료라도 개인 병원을 절대 차릴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아까 의대 졸업한 언니한테서 배웠다고 하는데 그 언니나 모든 사람들이 국가 배급을 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. 근데 그걸로 쌀도 못 사고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. 근데 대신 이런 불법 시술을 해주면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병원도 못 차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 개인 시술을 하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생겨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저 수요가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여성들이 한국의 탤런트처럼 이렇게 쌍꺼풀 진 걸 원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늘어나죠. 근데 북한 병원에는 성형외과가 없고 피부과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피부과 의사들이 하는데 뭐 피부과라는 게 종합병원에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자를 충족시킬 수 없다 보니까 저분처럼 개별적으로 저렇게 기술자가 등장을 해서 시술을 하는 거죠.
북한에서 쌍꺼풀 수술은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. 80년대 때도 쭉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인 요군들을 데리고 잠깐 있었는데 경험에 비하면 이 실수율이 또 많아요. 그럼요. 그리고 요건 군인 간 요거는 오늘날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. 야, 왜 그래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쌍꺼풀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이런 사람이 해줬는데 하나는 쌍꺼풀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게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렇게 눈을 싸매고 다니는 거예요. 이게. 반꺼풀이네, 반꺼풀. 예,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. 근데 북한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 해요. 우리 학급에 이제 은정이란 친구가 고등학교 때 무조건 해요. 은정이란 친구가 나왔는데 눈이 이만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. 실이 이렇게 뚝뚝 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, 니 어젯밤에 뭐 했니 하니까 자기가 수술을 했대요. 그래서 어떻게 했니 하니까 그 것만 배운 언니인데서 했는데 너무 마취제를 해가지고 눈이 이렇게 번 거예요.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이러고 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이게 이 붓기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잘 때는 이렇게 눈 뜨고 자요.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북한은 사회주의 생활 양식이잖아요. 네. 근데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문신을 하면 자본주의 생활 양식이라고 해서 그냥 눈에 딱 보이니까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나요? 처벌 받죠. 혼나지. 저 이거 하러 갔다가 한번 저희 직원한테 하는 현장에서 들킨 거예요. 현행범이네. 하는 현장에서 들켰는데 저희 지도원이 와가지고 현장에서 한쪽 눈은 지금 마치 한쪽 눈 하려는데 지금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덕을 막 빼뜨는 거예요. 덕을 빼뜨니까 거기서 지금 황당한데 그 누워 있는 아가 기짝에 지금 짝짝이니까 자기 병만 들었다고 엉엉 막 울고 막 야단이 아니죠. 그러니까 그때 보이죠. 그래서 인간이니까 차마 그거 보고 못 나간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거 보이지도 누가 하나도 있는 데서 이렇게 해주고 한쪽 나머지? 커밍아웃 한 거 솔직히 나도 북한에서 정말 아니면 여기서 시술 이 정도 받아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솔직히 미성 씨? 미성 씨, 딱 나왔네. 뭘 하셨어요? 아이라인, 통입술, 이거 아이라인 아래 위. 이거 다- 북한에서? 네, 북한에서. 오. 그리고 보조개. 보조개도 해요? 여기까지요? 보조개 해요, 북한에서. 말할 때마다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가는 게 되게 이쁘더라고요. 그래갖고 나도 좀 하자는데 이런 쌍꺼풀 하는 바늘 같은 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됐는데 마취를 안 하고 생살 이렇게 입 풀러서 꼬매갖고 실 딱 꼬매. 와, 대박. 이게 이 안으로 꺼내서. 안으로 해요. 근데 나는 여기 들어가는 것보다 입 옆에 살짝 들어가는 게 되게 굉장히 예쁘더라고. 어떤 연예인이 들어가는데 그것처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저녁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염증이 들어가서 이렇게 거름이 찼어요. 이게. 근데 나중에 다 낫고 하는데 보조개가 어디 있지? 이래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살짝만 그냥 여기 조금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완전 아니, 트러블이라고. 큰일 날 뻔했네요. 네, 저 죽을 뻔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아이라인 이 속눈썹을 찍었거든요. 문신을 했어요.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거든요. 근데 저는 사실은 무서워서 너무 아프다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그때 방학이 됐는데 애들이 야, 우리 매일 아침 화장하는 게 얼마나 귀찮냐. 가서 이렇게 찍으면 아이라인 안 그래도 되니까 우리 다 같이 가자 해서 애들한테 손목에 이끌려서 저희 포항구역에 있는 유명하게 잘한다는 집에 갔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애들 하는 거 다 보고 나는 마지막에 할게 하고 기다리는데 다른 애들 잘 참는 거예요. 근데 막 한번 검은 약을 바르고 막 할 때마다 수건에 피 묻어나오고 약 묻어나오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야, 난 안 할래. 애들이 너 이까지 와서 안 하면 어떡하냐고 그냥 눈치껏 감고 하라고 해서 누웠어요. 근데 한 번 했는데 쑥 지우더니 얘는 잘 안 먹네 이러는 거예요.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고 또 2번 하고 3번 했는데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. 그러더니 설명을 피용의 혈액형에 따라서 잘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있대요. 그래서 얘네들은 3번 해서 새까맣게 나왔는데 너 무슨 형이냐 물어보더니 너는 잘 안 나오는 B형을 가졌다고 하면서 6번을 이거 왔다 갔다 그린 거예요. 너무 아파가지고 손을 꺼집다 못해 집에 와보니까 다 멍들은 거예요. 너무 아파서 살을 계속 꺼집어서. 그렇게 하고 닦지가 않고 가서 집에 가서 그래도 만족스러웠거든요. 이제는 라인을 안 그래도 그냥 화장 대충 비비크림만 바르면 된다 생각하고 다녔는데 딱지 떨어지니까 다 지워진 거예요. 선주 씨, 대한민국에 온 지 몇 년 됐죠, 이제? 지금 하나원에서 나 이제 한 달 반입니다. 뭐요? 한 달 반? 지금 어때요? 대한민국 생활을 만족하세요? 네. 어떤 게 제일 좋아요?
자유고요. 뭔가를 하면 배울 수 있으니까 그 꿈을 이루니까 더구나 더 좋고요.